네, 안녕하세요. 정경호입니다. 정경호의 독서 사색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책 제목은 갈등 해결의 지혜라는 책이고요. 강영직 박사, 갈등 해결 박사이신 강영진 박사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중고서점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냥 뭐 차 한잔 마시러 이렇게 들어가다가 좋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사오곤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갈등에 대한 키워드로 이제 저도 강의도 또 많이 하고, 그 부분에서 최근에 또 인터뷰도 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책을 읽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인사이트도 주고, 개인적으로는 책 내용에 대한 핵심만 간단하게 좀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화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긍정화법, 희망화법, 그리고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핵심은 인정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한 철학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간의 삶이란 결국 인정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인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된다는 것이죠. 뭐 세부적으로 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인비 영상이죠. 내 근처에 있는 어떤 위해 시설이라든가 뭐 쓰레기 매립장 뭐 이런 부분을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의 어떤 부지 선정의 핵심을 좀 들어가다 보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 지역에 어떤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어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냥 결정을 밀어붙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갈대가로 가보자. 그래서 이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갈등은 어떤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갈등의 핵심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대처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그 해결에 대한 관점은. 그 부분들은 상당히 저랑 같은 맥락성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그런 게 있죠. 이제 갈등에 대한 어떤 해결 프로세스에 있어서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있고 중재가 있고 이제 우리 강 박사님께서는 중조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거는 conciliation,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에서 어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효력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3자가 조정을 해주는 3자 개입을 해서, 중재는 아주 명확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고 강제력이 있는 것이고, 중조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의 핵심, 중조의 핵심은 그러니까 3자가 그 부분에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퍼실리테이팅을 해줘서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갈등의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것을 3자가 돕는 역할, 그러니까 약간 코치의 역할, 퍼스트의 역할이 중조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내용보다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면, 분배에 대해서도 어떤 좋은 하나의, 저도 이제 강의 중간에 그런 예시를 좀 드리기도 합니다만, one cuts the other choose. 그래서 한 사람이 자르고 다른 사람은 골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두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엄마 이제 아이들 둘이 싸우고 있다. 그럼 엄마 아빠가 활용하시면 제일 좋겠다, 그죠? 싸우고 있으면 한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러면 너가 자르게 하고 대신 먼저 네가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랑 동생이 싸우게 하면 좋아. 그러면 가위바위보야. 한쪽은 자르고 한쪽은 먼저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자르는 사람은 어떻게든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려고 하겠죠. 그래서 one cut, one choose.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사람이 갖고 한 사람이 다르게. 그래서 이거는 뭐 분할에 대한 부분에서,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뭐 재밌는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죠.
참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볼테르인데 사상가 프랑스의 이제 철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누가 당신의 그런 견해 때문에 당신을 억압한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억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억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다른 신념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억압을 받게 되면 난 너와 함께 같이 싸우겠다. 굉장히 참 인간이 각각이 가져야 될 어떤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갈등 해결학은 굉장히 인접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평화학이다, 평화학 해가지고 화해와 용서 이 부분들을 언급을 많이 하셨고 커피 아난이죠.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그래서 이라크 사태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진보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As long as we are talking, we are making progress. 그래서 발음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진일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대화의 어떤 중요성들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또 책에서는 이제 대화에는 이제 기본 수칙이 있는데 7가지 수칙이 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소크라테스 시절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떤 친교와 동료라는 코이노니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진정한 대화법에 대한 어떤 7가지 법칙을, 원칙을 실천했고 그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 첫째, 진정한 대화를 이룰 것, 그리고 의견을 교환할 것, 세 번째, 자기 주장만 강변하지 말 것, 네 번째, 타인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지 말 것, 다섯 번째, 주의 깊게 들을 것, 여섯 번째,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할 것, 일곱 번째, 솔직하게 임할 것. 자, 그럼 이 안에서 대화법의 7가지 원칙 중에 다 중요하지만 2가지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 부분에서 당연히 이분께 동의하는 부분인데 2가지. 절대로 자르고 끼어들지 말라. Don't interrupt.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의 7가지 원칙 중에 4번째였던 타인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지 말게 하는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갈등 해결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노사 갈등을 좀 심하게 겪어서 당사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어떤 사태들이 일어나는 게 말을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일방적인 얘기를 쭉 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가 말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타인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게 하는 거, 이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리고 2번째가 주의 깊게 들 거. listen과 hear의 차이가, hear는 그냥 단순히 듣는 거죠. 들려오는 소음, 보이스라기보다는 이게 사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listen carefully 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오나나미라고 하죠. 로마인 이야기 썼던 일본인 여류 작가죠. 근데 그분이 게리쿠퍼라는 그 영화배우를 굉장히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게리쿠퍼라는 영화배우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게리쿠퍼가 워낙 연기 잘하고 잘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뭔가 분석을 해보면 이거 다 대단한 대화법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시선을 집중을 했대요. 집중을 하고 시선을 띄지 않았다고. 이 게리쿠퍼, 우리 남자분들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리쿠퍼라는 영화배우가 여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3마디를 반복했대요. 그 첫 번째가 정말, 설마, 야, 그 얘기 처음 듣는다, 그거 진짜 처음 듣는데, 이런 식의 설마, 정말,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이런 식의, 결국 이제 시선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정말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가져주면 행동이 신나서 자기가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이 욕구, 갈등 해결이 가장 기본 중에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표현하면 골 많이 먹어서 이분의 표현은 뭐예요? 축구 시합에서 해한 이유가 골을 많이 먹어서야 이 얘기가 갈등 원인 성격 차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밥 먹으니까 배불러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은 갈등 해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차이라는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에 어떻게 문제를 다루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는 없을 수가 없다는, 그 갭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느냐. 실제로 이제 존 거트만이라는 교수는 이제 이 책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했던 이제 박사과정에서 논문 중에 존 거트만의 교수가 4,600사는 여자, 남자 이렇게 부부싸움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94%, 96%,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3, 4% 이상이 이혼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맞췄다고 해요. 40년 종단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연구를 했고 이제 횟수도 이제 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싸움에 대한 이 부분은 없을 수가 없는데 말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들 싸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었고 말투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문제가 깨지더라. 그래서 이 말투에 대한 부분이 말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갈등 해결의 부분도 매칭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갈등을 다루느냐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가 참 여기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톨스토이가 이 러시아의 대문호잖아요. 실제로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어떤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죠. 3개월 객지에서 했는데 와이프랑 참 살고 앉았는데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행복한 가족들은,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갈등 다루는 방식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다루는 방식에서 서로 닮았다. 그래서 잘 맞느냐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부딪히는 점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갈등 대처 방식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회피 보류형, 관계 중시형, 목표 추구형, 타협 절충형, 협동 해결형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보다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갈등 대처에 대한 유형을 알고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관계 중심으로 해서 양보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과 대립교보다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좋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쭉 한번 기회가 되시면 도서관이나 좀 나오게 되긴 했는데, 나오긴 했는데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대립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직접적 대립, 객관적 대립, 긍정적 대립, 적시적 대립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브레인스토밍은 첫 번째 문제를 좀 명확히 하고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해 나가는 이 절차적인 세 가지에서 갈등 중조인으로서, 갈등의 해결의 조력자로서 도와야 되는 거죠. 답을 내주는 조정인이 아니라 답을 스스로가 낼 수 있게끔, 네, 그렇죠. 그 당사자끼리 줄 수 있게끔. 근데 그런 훈련들을 스스로가 해내게 되면 아무래도 뭐 조직이 됐든 가족이 됐든 좀 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이 얘기 참 좋았어요. 또 인간 행동의 A, B, C, D 이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 B,
behavior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A, 태도죠. attitude. 그 두 번째가 처한 상황. 네, 그래서 ABC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 C는 이제 컨텍스트죠. 그 맥락. 그래서 그 사람의 behavior를 그 행태를 바라볼 때는 A attitude와 C 컨텍스트, 그 이제 맥락이라고 하죠. 주변 상황. 그리고 이제 D는 디벨롭먼트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 ABCD보다는 인간의 ABC로 하면서 이 부분들은 상호 이해와 역지사지를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다루는 방식의 문제다. 참 좋은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칭찬은 선택이지만 인정은 필수다. 칭찬은 사실 외형적이고 외시적이고 드러난 부분인데, 결과적인 부분인데, 인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드러나진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칭찬은 선택일 수 있지만 인정은 필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아주 깊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정보다,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정이다라는 것이고요. 칭찬의 결과물보다 인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가 서로가 공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서 좀 내용들을 보세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어요. 갈등 해결에 대한 어떤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고, 인정의 욕구, 칭찬의 욕구, 더불어서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대한 부분들. 경원들 같은 경우가 사실 인간의 자기 방어, 자기 생존 본능과 방어 본능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총알이 날라오는데 거기에 던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존 본능과 방어 본능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 경원들이 그 본능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두 가지 사전적인 부분은, 첫 번째가 훈련이랍니다. 끊임없이 그냥 훈련을 한대요. 그 부분을 훈련하고, 두 번째는 안전장치인데, 이 안전장치가 참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안전장치, 특히 심리적 안전장치. 내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뭐 회사라든가 내 조직이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돌봐줄 것이다라는 그 부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구글에서도 옥시건 프로젝트죠. 그 탄소 프로젝트, 저도 강의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왕왕 있을 텐데, 가장 팀 생산성이 높았던 부분들을 뽑아봤더니, 요소를 봤더니 투명성도 있고 신뢰성도 있었는데, 1위가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안정이 아니라 안전감, 안전감. 그러니까 내가 혹여라도 어떤 부분에서 팀에서 노력을 했는데 실수를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고랍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참 중요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야 가장 최고의 본능적 중에 하나는 자결권, 자기 결정권이다. 이런 했었고,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자결욕구의 침해에서 옵니다. 최대한 그래서 랭거의 심리학자 그 자기 선택의 효과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기존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 선택의 효과,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맥락일 수 있겠다 하면서 좋은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키드니, 콩팥에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근육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산책이 됐든 등산이 됐든 운동이 됐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샌드백도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격한 감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일정 정도 발산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 그래서 화라는 건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 그 급성과 만성에서 적절하게,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도 그러셨고, 명심보감에서도 이렇게 나왔대요. 한때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한다. 그래서 어떤 그 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표현했죠. 안중근 의사께서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조국, 흔들리는 조국에 대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으면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듯이,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성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래서 참을인자가 이 마음신자 외에 칼도자잖아요. 그래서 마음 위에 칼을 놓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참는다라는 건 이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참 화를 참기 위해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현자는 이런 얘기, 화날 때는 10가지 세고 아주 많이 날 때는 100가지 세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아드레날린이, 그래서 이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고 함성 지르고 뭐 이런 부분들도 화가 났을 때는 뭐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들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일단 좀 발산할 좀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 외에 어떤 중조로서 조정과 중재를 별개로 중조,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갈등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퍼실리에이터의 역할, 코치로서의 역할.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사자의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가 답을 내야 된다는 건 참 핵심이죠. 두 번째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이제 뉴트럴리티, 그냥 단순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impartiality, 그러니까 공평하고 아주 그 적극적인 어떤 중립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공개로 진행해야 되는 것. 그래서 당사자의 자율성, 중재인의 어떤 공평, 중립성, 그리고 이제 비공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egotiation은 협상이고, 중재, arbitration이고, 중조는 이제 mediation. 그래서 mediation이라면 실제적으로 이제 facilitating의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화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용서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내가 너의 마음과 같다, 이런 맥락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어떤 인간에 대한 행동, 저도 이제 갈등이 현장에 좀 있었고, 노사 갈등, 노노 갈등, 고객 갈등, 조직 내 갈등, 이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고, 그걸 실제로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년에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협상과 갈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감정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과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티타임을 갖는다거나 식사를 갖는다거나, 협상에는 뭐 고투도 발코니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서 갈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전이었고, 우연찮게 오늘 아침에 저도 기사를 보다가 말이 깨끗해지면 삶도 깨끗해진다. 얼마 전에 말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말은 곧 정신이다, 글은 생명이다. 저는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가 나와 상대방도 내 안에서 내적 발전이 있다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과 존중과 신뢰가 그 어떤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갈등에 대해 전제가 된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기회 되시면 갈등 해결의 지혜 강윤희 박사,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어요. 이분 한 달이 건너면 아는 분인데, 한 달이 딱 한 달 건너면 이렇게 지혜롭게 갈등 해결할 수 있는 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